선이야, 우리 부부끼리 바꿔서 해보면 어떨까? 정혜의 입에서 나온 그 말에 저는 손에 쥔 찻잔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카페 창밖으로 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비쳐 들어왔지만 제 등골은 순식간에 차갑게 식어버렸죠. 뭐? 뭐라고? 관계 말이야. 우리 부부끼리. 정혜의 눈빛엔 농담기라곤 하나도 없었습니다. 50년을 함께 웃고 울었던 친구의 얼굴이 낯설게 느껴지는 순간이었죠. 이야기의 시작 전 빨간색 구독 버튼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올해 61살 이선희입니다. 정혜는 제 초등학교 동창이에요. 아니, 그냥 동창이 아니라 평생을 함께한 단 하나뿐인 친구였습니다. 선이야, 나 진심이야. 정혜가 핸드백에서 수첩을 꺼냈습니다. 거기엔 또박또박 정갈한 글씨로 뭔가 적혀 있었어요. 규칙 다 정해놨어. 첫째, 강요는 절대 금지. 둘째, 안전이 최우선. 셋째, 어떤 기록도 남기지 않기. 넷째, 철저한 비밀 유지. 제 손이 떨렸습니다. 입술이 바짝 말랐어요. 정혜야, 너 지금 정신이 있는 거야? 있어. 완전히 정신 박혀 있어. 우리 나이에 뭘 그렇게 숨기고 살아? 저는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차가운 도자기가 손끝에서 미끄러져 나갔죠. 정혜의 말이 믿기지 않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이 흔들리는 걸 느꼈습니다. 성진 오빠와 저는 몇 년째 대화다운 대화 한 번 나누지 않는 부부였으니까요. 아침엔 커피 탔어 한마디, 저녁엔 먼저 잘게 한마디. 그게 전부였습니다. 손 한 번 잡아본 게 언제였는지 기억도 안 날 정도였죠. 선이야, 솔직히 말해봐. 너희 부부도 우리랑 똑같잖아. 말만 부부지, 남처럼 사는 거. 그 말에 저는 아무 대답도 못했습니다. 사실이었으니까요. 민우 오빠도 동의했어. 어색하면 바로 멈추자고 했고, 민우 오빠도 안다고? 당연하지. 우리 둘이서만 결정할 일이 아니잖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미 정혜네 부부는 다 계획을 세워놓은 거였어요. 그리고 저희 부부를 끌어들이려고 한 거죠.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거절해야 한다는 이성과 궁금하다는 본능이 싸우고 있었어요. 생각해 볼게. 겨우 그 말만 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정혜는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선이야, 우리 인생 얼마 안 남았어. 후회하지 말고 살자.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저는 창밖만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거리에 사람들이 분주하게 오가고 신호등이 빨갛게 바뀌고 나뭇잎이 바람에 흔들렸어요. 모든 게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제 머릿속은 온통 정혜의 말로 가득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성진 오빠가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뉴스에선 경제 전문가가 뭔가 떠들고 있었지만 성진 오빠는 딴 생각을 하는 듯 멍한 표정이었습니다. 정혜 만나고 왔어? 응. 저는 부엌으로 가서 물을 한 잔 마셨습니다. 손이 떨려서 컵을 제대로 잡기도 힘들었어요. 성진 오빠가 뒤따라 들어왔습니다. 담배 냄새가 났죠. 요즘 베란다에서 담배 피우는 횟수가 늘었더군요. 무슨 일 있어? 표정이 안 좋네.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정혜가 말도 안 되는 제안을 했어. 무슨?
그 말을 꺼내려니 목이 맸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성진 오빠는 제 눈을 보더니 부엌 식탁에 앉았습니다. 저도 맞은편에 앉았죠. 정혜가 그러는데 우리 부부랑 파트너를 바꿔보자고. 성진 오빠의 눈이 커졌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만 웅웅거렸습니다. 성진 오빠가 담배를 꺼내 입에 물었다가 다시 내려놓았어요. 진짜? 응. 규칙도 다 정해놨대. 강요 금지, 안전, 기록 금지, 비밀 유지. 성진 오빠는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그러더니 쓴웃음을 지었어요. 내가 싫으면 끝이야. 근데 솔직히 우리도 너무 메말랐지 않나? 그 말에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성진 오빠도 느끼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 사이의 공허함을요. 우리는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똑딱똑딱 울렸어요. 하지만 그날 밤 우리 부부는 결국 돌이킬 수 없는 결정을 내리고 말았습니다. 토요일 아침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자마자 화장실로 달려가 물을 마셨습니다. 입안이 바짝 말라 있었어요. 어젯밤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거든요. 성진 오빠는 이미 일어나 짐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1박 2일치 옷가지와 세면도구가 여행 가방에 차곡차곡 쌓여 있었죠. 진짜 갈 거야?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너 불안하면 지금이라도 안 가도 돼. 성진 오빠의 목소리도 평소와 달랐어요. 긴장한 게 느껴졌죠. 차에 올라탔을 때 시계는 오전 10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고속도로에 진입하자 창밖 풍경이 빠르게 지나갔어요. 단풍이 물든 산과 들판이 눈에 들어왔지만 저는 아무것도 제대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선이야, 괜찮아? 성진 오빠가 물었지만 저는 고개만 끄덕였어요. 가슴이 두근거려서 숨쉬기도 힘들었습니다. 2시간쯤 달렸을까요? 산 중턱에 자리한 2층 목조 별장이 보였습니다. 주변엔 나무들이 빽빽이 들어서 있어서 외부와 완전히 차단된 느낌이었어요. 현관 앞에 정혜와 민우 오빠가 서 있었습니다. 드디어 왔네. 정혜가 활짝 웃으며 손을 흔들었어요. 저는 차에서 내리면서 다리에 힘이 풀리는 걸 느꼈습니다. 어서 오세요, 성진 씨, 선희 씨. 민우 오빠가 다가와 짐을 받아들었습니다. 고마워요. 성진 오빠가 대답했지만 목소리가 어색했어요. 별장 안으로 들어서자 나무 향기가 코를 찔렀습니다. 거실은 넓었고 창문 너머로 울창한 숲이 보였어요. 긴장하지 마. 우리끼리잖아. 정혜가 저를 소파에 앉히며 말했습니다. 저는 겨우 대답했어요. 입안이 바짝 말랐습니다. 민우 오빠가 주방에서 물을 가져왔어요. 저는 벌컥벌컥 들이켰습니다. 성진 오빠는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보고 있었고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방은 위층에 2개 준비해뒀어요. 민우 오빠가 계단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점심은 민우 오빠가 준비했어요. 삼겹살과 상추, 쌈장, 김치가 상에 올라왔습니다. 평범한 식탁이었지만 분위기는 전혀 평범하지 않았어요. 드세요, 성진 씨. 고기 좀 더 구울까요? 아니, 됐어요. 성진 오빠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상추 한 장을 입에 넣었지만 씹히지가 않았어요. 식사 내내 대화는 자주 끊겼습니다.
숟가락과 젓가락이 그릇에 부딪히는 소리만 컸죠. 정혜가 물을 따르다 손이 떨려 컵 밖으로 쏟기도 했습니다. 미안해요. 괜찮아요. 저도 모르게 존댓말이 나왔어요. 긴장이 얼마나 심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 정혜가 와인을 꺼냈습니다. 분위기 좀 풀자. 너무 딱딱하잖아. 잔에 따라진 와인은 붉은색이었어요. 저는 단숨에 반잔을 비웠습니다. 목구멍이 화끈거렸지만 긴장이 조금 풀리는 것 같았어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와인 한 병이 바닥났습니다. 민우 오빠가 두 번째 병을 따면서 말했어요. 이제 정리할까요? 방에 들어가죠. 그 말에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정혜가 술잔을 내려놓았어요. 그래, 이제 시작하자. 성진 오빠가 제 눈을 봤습니다. 저도 그를 바라봤죠. 그의 눈빛엔 확신과 불안이 섞여 있었어요. 괜찮겠어? 성진 오빠가 작게 물었습니다. 모르겠어. 근데 여기까지 왔잖아.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네 사람은 거실 한가운데 둘러섰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어요. 어둠이 천천히 별장을 감싸기 시작했습니다. 정혜가 숨을 깊이 들이쉬더니 제 쪽을 봤습니다. 선이야, 우리 오빠랑 먼저 해봐.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성진 오빠가 제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내가 결정해. 억지로는 안 돼.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 겨우 고개를 끄덕였어요. 해볼게.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자 돌이킬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민우 오빠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불편하면 바로 멈출게요, 선희 씨. 정혜가 성진 오빠의 손을 잡았습니다. 성진 오빠는 한 번 더 저를 돌아봤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여 보였습니다. 두 쌍의 부부가 각자 방으로 향했습니다. 계단을 오르는 발걸음이 너무 무겁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우리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밤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후회스러운 선택이 될 거라는 걸요. 복도 끝 방문 앞에서 민우 오빠가 멈춰섰습니다. 들어가실까요? 저는 대답 대신 문손잡이를 잡았어요. 차갑고 딱딱한 금속이 손에 닿았습니다. 문이 열렸고 저는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침대 옆 스탠드에서 흘러나오는 은은한 불빛만이 방을 밝히고 있었어요. 민우 오빠는 창가에 서서 커튼을 살짝 걷어냈습니다. 밖은 이미 깜깜했죠. 저는 침대 모서리에 걸터 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선희 씨, 물 좀 드릴까요? 아니요. 괜찮아요. 거짓말이었어요. 목이 바짝바짝 말랐지만 뭘 삼킬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옆방에서 소리가 들려왔어요. 정혜의 웃음소리였습니다. 성진 오빠도 뭐라고 말하는 것 같았죠. 그 소리를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제 남편이 다른 여자와 저 방에 있다는 게 실감 났거든요. 선희 씨, 민우 오빠가 침대 맞은편 의자에 앉으며 말을 꺼냈어요. 천천히 하죠. 원하시면 지금이라도 멈춰도 됩니다. 저는 손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어요. 아니에요. 오늘은 해보기로 했잖아요. 민우 오빠가 고개를 끄덕이더니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저에게 다가오는 발걸음 소리가 크게 들렸어요. 손 좀 잡아도 될까요? 네. 민우 오빠의 손이 제 손을 감쌌습니다.
따뜻했어요. 성진 오빠의 손보다 조금 작았고 거칠었죠. 일하는 사람의 손이었습니다. 옆방에서 또 소리가 났습니다. 이번엔 침대 삐걱거리는 소리였어요. 제 몸이 굳어졌습니다. 신경 쓰지 마세요. 민우 오빠가 작게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신경 안 쓸 수가 없었어요. 민우 오빠가 제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 손길이 조심스러웠어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선희 씨, 떨고 계세요. 긴장돼서요. 민우 오빠가 천천히 제 블라우스 단추에 손을 댔습니다. 하나씩 풀리는 단추 소리가 크게 들렸어요. 옆방에선 정혜의 신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성진 씨, 정혜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죠. 제 호흡이 가빠졌습니다. 선희 씨, 숨 좀 쉬세요. 민우 오빠가 제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저는 크게 숨을 내쉬었어요. 몸이 떨렸습니다. 옷이 하나씩 벗겨졌습니다. 민우 오빠의 손길이 제 피부를 스쳤어요. 전율이 올라왔죠. 오랜만에 느끼는 감촉이었습니다. 정말 괜찮으세요? 네, 계속해요. 침대에 눕혀졌습니다. 민우 오빠의 체온이 느껴졌어요. 성진 오빠와는 다른 냄새, 다른 무게감이었죠. 담배 냄새 대신 은은한 비누 향이 났습니다. 옆방에선 침대 흔들리는 소리가 더 커졌습니다. 정혜의 신음도 점점 높아졌어요. 거기요. 정혜의 목소리가 벽을 타고 새어 들어왔습니다. 성진 오빠의 거친 숨소리도 들렸죠. 아파요? 민우 오빠가 물었습니다. 아니요. 계속하세요. 민우 오빠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요. 저는 이불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몸이 반응하는 게 느껴졌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감각이었습니다. 죄책감과 쾌감이 뒤섞였죠. 선희 씨, 예쁘세요. 민우 오빠가 제 귀에 숨을 내쉬며 속삭였습니다. 저는 그의 등을 움켜잡았어요. 옆방 소리가 더 격렬해졌습니다. 성진 씨, 빨리. 정혜의 목소리가 절박했어요. 제 남편이 다른 여자에게 그런 짓을 하고 있다니. 분노와 질투, 그리고 이상한 흥분이 뒤섞였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침내 모든 게 끝났을 때 저는 천장만 바라봤어요. 선희 씨, 네. 후회하세요? 민우 오빠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생각했어요. 모르겠어요. 근데 이상하게 후련하기도 해요. 하지만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방 어딘가에 우리를 지켜보는 눈이 있다는 걸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거실 소파에서 눈을 떴습니다. 어젯밤 성진 오빠와 같은 방에서 잘 수가 없었거든요. 성진 오빠도 마찬가지였는지 2층 작은 방으로 올라가 버렸어요. 우린 한마디도 나누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비쳐 들어왔어요. 새소리가 들렸습니다. 평화로운 아침이었지만 제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죠. 선희 씨, 깨셨어요? 민우 오빠가 주방에서 나왔습니다. 커피를 들고 있었어요. 커피 드릴까요? 주세요. 쓴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민우 오빠는 제 맞은편에 앉았어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죠. 계단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성진 오빠가 내려왔어요. 얼굴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잤어? 응. 너는? 별로. 짧은 대답이었어요. 성진 오빠는 주방으로 가서 물을 마셨습니다.
민우 오빠와 눈도 마주치지 않았죠. 정혜도 곧 내려왔습니다. 머리가 산발이었고 눈두덩이 캐였어요. 제 눈을 보더니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들 식사는 했어? 정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직? 그럼 내가 뭐 좀 만들게. 식탁에 네 사람이 모였습니다. 누구도 먼저 입을 열지 않았죠. 포크와 나이프가 접시에 부딪히는 소리만 났습니다. 우리 얘기 좀 해야 하지 않을까? 성진 오빠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무슨? 민우 오빠가 되물었어요. 어젯밤 일 말이야. 이대로 묻고 가면 안 될 것 같아서. 정혜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래, 나도 그 생각했어. 우리 실수한 거 아닐까? 실수? 제가 반문했습니다. 응, 너무 충동적이었던 것 같아. 우린 친구잖아. 이제 어떻게 만나? 정혜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도 같은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민우 오빠가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어요. 화면 불빛이 환하게 비쳤습니다. 제 눈이 번쩍 뜨였죠. 뭐 하는 거예요? 제가 물었습니다. 아, 이거요? 그냥 시간 확인하려고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화면을 가리는 손동작이 부자연스러웠거든요. 뭐 숨겨요? 이번엔 성진 오빠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습관이에요. 민우 오빠가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으며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이 어색했어요.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규칙 셋째, 기록 금지. 그게 머릿속을 스쳤죠. 잠시 후 소파 뒤에서 불빛이 번쩍였습니다. 휴대폰 알림 소리였어요. 민우 오빠의 폰이었죠. 화면엔 메시지가 떠 있었습니다. 클라우드 업로드 실패 마이너스 네트워크 오류. 저는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민우 씨. 성진 오빠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휴대폰 보여주세요. 지금 당장. 왜 자꾸 그러세요? 민우 오빠가 버텼습니다. 하지만 정혜가 소리쳤어요. 열어. 당장. 정혜의 목소리에 민우 오빠가 움찔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어요. 화면이 켜졌습니다. 그 순간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갤러리에 사진들이 가득했어요. 어젯밤 우리가 있던 방, 침대, 흐릿한 인물들. 뭐야 이게? 성진 오빠가 민우 오빠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자동이에요. 자동 백업이라고요. 민우 오빠가 손사래를 쳤습니다. 자동 백업을 왜 켜놨어? 제가 소리쳤습니다. 우린 분명히 기록 금지라고 했잖아. 정혜가 민우 오빠를 밀쳤습니다. 민우 오빠가 뒤로 휘청거렸어요. 당신, 우릴 다 찍은 거야? 정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정혜도 벽에 기대섰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죠. 이 미친 새끼. 성진 오빠가 휴대폰을 집어던졌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폰이 덜컹거렸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민우 오빠가 양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게 시작일 뿐이라는 걸요. 진짜 충격은 이제부터였습니다. 민우 오빠 집으로 가요. 지금 당장. 성진 오빠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지금요? 그래. 혼자 가면 뭘 또 숨길지 모르니까 우리가 같이 갈 거야.
우리는 짐을 챙겨 별장을 나섰습니다. 차 2대에 나눠 탔어요. 성진 오빠와 저는 우리 차에, 정혜와 민우 오빠는 그들 차에 탔죠. 1시간쯤 달려 민우 오빠 집에 도착했습니다. 작은 아파트였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어질러진 집안이 보였습니다. 서류 더미, 빈 소주병, 담뱃재. 노트북 어디 있어? 성진 오빠가 물었습니다. 방에. 민우 오빠가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우리도 따라갔어요. 책상 위에 노트북이 놓여 있었습니다. 성진 오빠가 켜서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정혜는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서랍을 열고 옷장을 뒤졌죠. 뭘 찾는 거야? 제가 물었습니다. 혹시 또 다른 증거가 있을지 몰라서. 정혜가 계속 뒤지던 중 책상 서랍에서 수첩 하나가 나왔어요. 이게 뭐야? 정혜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수첩을 펼쳐보니 날짜별로 메모가 적혀 있었어요. 9월 15일 -1차 촬영 테스트. 9월 20일 조명 각도 조정 필요. 9월 28일 업로드 사이트 선정. 10월 3일 본 촬영. 그 아래엔 더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습니다. 조회수 예상 최소 10만. 협상 금액 -1건당 500만 원. 다음 대상 물색. 제 손이 떨렸습니다. 다음 대상이라니. 성진 오빠가 수첩을 빼앗아 봤습니다. 얼굴이 사색이 됐어요. 이 새끼가 계속 팔아먹을 생각이었네. 성진 오빠가 민우 오빠를 노려봤습니다. 민우 오빠는 고개를 푹 숙였어요. 당신 계획적으로 한 거야? 정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미안해. 미안하긴. 우리 부부 문제 운운하면서 다 거짓말이었어? 아니야. 그건 진심이었어. 거짓말. 정혜가 민우 오빠를 밀쳤습니다. 저는 수첩을 계속 넘겨봤습니다. 뒤쪽 페이지엔 더 자세한 내용이 있었어요. 카메라 위치 침대 맞은편 천장 모서리. 녹음 장치 베개 및 예비 촬영 거실 CCTV. 카메라를 별장에 설치한 거야? 제가 소리쳤습니다. 성진 오빠가 노트북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숨긴 폴더를 찾았어요. 비밀번호를 요구했지만 수첩에 적힌 번호로 열렸죠. 폴더 안엔 파일이 가득했습니다. 동영상 파일들이었어요. 이게 다 뭐야? 성진 오빠가 하나를 클릭했습니다. 화면에 영상이 재생됐어요. 별장 침실이었습니다. 카메라는 천장 모서리에 숨겨져 있었던 것 같았어요. 영상 속엔 제가 있었습니다. 민우 오빠와 함께요. 저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꺼. 당장 꺼. 성진 오빠가 영상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우리 모두 봤으니까요. 정혜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울음도 나오지 않는 것 같았어요. 저도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의자에 털썩 앉았어요. 이 파일들 다 어디서 나온 거야? 성진 오빠가 민우 오빠를 추궁했습니다. 숨겨둔 카메라요. 어디에? 침실 천장, 거실 책장 뒤, 복도 액자 속. 민우 오빠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미친 새끼. 성진 오빠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책상 서랍을 더 뒤지자 외장하드 2개가 나왔습니다. 성진 오빠가 노트북에 연결했어요. 파일들이 주르륵 나타났습니다. 어젯밤 영상뿐 아니라 테스트 촬영본도 있었어요. 9월 15일 촬영이라고 했지.
이게 뭐야? 성진 오빠가 파일 하나를 열었습니다. 화면엔 빈 침실이 나왔어요. 민우 오빠가 혼자 카메라 각도를 조정하고 있었죠. 연습한 거예요. 어떻게 찍어야 잘 나오나? 민우 오빠의 목소리는 기어 들어갔습니다. 계획적이었다는 거잖아. 처음부터 우리를 팔아먹을 생각이었어. 정혜가 이를 갈았습니다. 당신한테 용서 같은 거 없어. 이제 우리 끝이야. 정혜가 돌아섰습니다. 저에게 다가와 손을 잡았어요. 선이야, 미안해. 내가 이런 일 만들어서. 괜찮아. 저는 정혜를 안아줬습니다. 성진 오빠가 모든 파일을 삭제시키고 공증사무소에서 법적 각서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상처는 지울 수 없었죠. 50년 우정도 부부 관계도 그렇게 끝났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그동안 집 밖으로 거의 나가지 않았어요. 성진 오빠도 마찬가지였죠. 우린 서로를 마주보는 게 어색했습니다. 식탁에 마주 앉아도 대화는 거의 없었어요. 커피 탈까? 응. 식사는? 아무거나. 그게 전부였습니다. 예전처럼 룸메이트 같은 부부로 돌아간 거죠. 아니, 어쩌면 더 멀어졌을지도 몰라요. 어느 날 저녁, 성진 오빠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은 켜져 있었지만 보고 있는 것 같진 않았어요. 저는 그 옆에 앉았습니다. 여보, 응, 우리 이대로 괜찮을까? 성진 오빠가 저를 돌아봤습니다. 눈빛이 복잡했어요. 모르겠어. 솔직히 나도 모르겠어. 우린 한참 침묵했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똑딱거렸어요. 근데 한 가지는 확실해. 성진 오빠가 입을 열었습니다. 뭔데? 우리 다시 시작해야 해. 이대로 살 순 없잖아. 성진 오빠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계약서 같은 거 써볼까? 우리끼리. 계약서? 응. 규칙 같은 거. 서로 지킬 수 있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쁘지 않은 생각이었어요. 성진 오빠가 노트를 꺼냈습니다. 펜을 들고 적기 시작했어요. 제3자와의 관계 금지, 기록 금지, 어떤 형태로든 매주 한 번 이상 대화 시간 갖기, 불안하거나 힘들 때 숨기지 말고 말하기, 상담받기, 둘 다. 우린 1시간 넘게 앉아서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10개가 넘었어요. 마지막에 날짜를 적고 둘 다 서명했죠. 이게 소용 있을까? 제가 물었습니다. 해봐야 알지. 안 하는 것보단 나을 거야. 성진 오빠가 종이를 접어 서랍에 넣었습니다. 며칠 후 정혜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선이야, 상담 예약했어. 다음 주부터 시작해. 저도 답장을 보냈습니다. 잘했어. 나도 알아볼게. 고마워. 너도 꼭 받아. 그럴게. 문자를 주고받는 게 전부였지만 그래도 연락이 닿았다는 게 다행이었습니다. 우정이 완전히 끊어진 건 아니었으니까요. 저도 상담센터를 알아봤습니다. 집 근처에 괜찮은 곳이 있었어요. 어떤 상담을 원하시나요? 부부 상담이요. 그리고 개인 상담도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어떠세요? 좋아요. 전화를 끊고 나니 한숨이 나왔습니다. 드디어 시작이구나. 치유의 시작. 상담 첫날,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센터에 갔습니다. 상담사는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어요. 편하게 앉으세요. 네.
오늘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세요? 저 잘못된 선택을 했어요. 그걸로 많이 힘들어요. 어떤 선택이었나요? 저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입을 열었어요. 남편이랑 친구 부부랑 관계를 바꿔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상담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어요. 그러셨군요. 그게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너무 힘들어요. 후회도 되고 배신당한 것 같기도 하고 저는 그날 있었던 일을 전부 털어놨습니다. 정혜의 제안부터 민우 오빠의 배신까지 말하는 내내 눈물이 났어요. 상담사는 조용히 들어줬습니다. 판단하지 않았어요. 많이 힘드셨겠어요. 그런 배신을 당하셨으니까요. 제가 잘못한 거 아닐까요? 애초에 그런 제안을 받아들인 게 선택에는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그 이유를 찾아봐야 해요. 이유요? 왜 그 제안을 받아들였을까요? 정말 궁금해서였을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을까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남편이랑 너무 멀어진 것 같았어요. 몇 년째 대화도 없고 손 한 번 안 잡고 공허했어요. 그 공허함을 채우고 싶었던 거군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럼 이제 그 공허함을 어떻게 채울지 생각해 봐야겠네요. 건강한 방법으로요. 어떻게요? 남편과의 관계를 다시 쌓는 거죠. 대화부터 시작해서요. 저는 성진 오빠와 만든 계약서가 떠올랐습니다. 매주 대화 시간 갖기. 그게 바로 그거였네요. 1시간 상담이 금방 지나갔어요. 나올 때는 마음이 조금 가벼워진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카페에 들렀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커피를 주문했어요. 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성진 오빠와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정혜와도 우정을 회복해야 하고요. 그리고 저 자신도 치유해야 했어요. 쉽진 않을 거예요. 상처는 깊었으니까요. 하지만 해볼 만한 가치는 있었습니다. 수첩을 꺼내 펜을 들고 적었어요. 자극은 순간이고 신뢰는 습관이다. 그 아래 또 적었습니다. 후회는 교훈이 되고 교훈은 성장이 된다. 집에 도착하니 성진 오빠가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왔어? 응. 뭐해? 된장찌개. 내가 좋아하는 거. 성진 오빠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고마워. 저는 성진 오빠를 안았어요. 성진 오빠도 저를 안아줬죠. 우린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사랑해. 성진 오빠가 속삭였습니다. 나도.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어요. 맛있겠다. 먹어봐.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따뜻하고 구수했어요. 우린 밥을 먹으며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 상담받은 이야기, 앞으로의 계획. 오랜만에 제대로 된 대화였어요. 우리 잘할 수 있을까? 제가 물었습니다. 잘하려고 노력하면 되는 거 아닐까? 성진 오빠가 대답했습니다. 그래, 노력하자.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함께 했습니다. 성진 오빠가 씻고 제가 닦았어요. 손이 부딪힐 때마다 웃음이 났습니다. 여보, 응, 고마워. 뭐가? 포기 안 하고 남아줘서. 성진 오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도 고마워. 같이 있어줘서. 우린 또 안았습니다. 이번엔 더 오래요. 그날 밤 성진 오빠와 나란히 침대에 누웠습니다.
오늘은 소파가 아니라 침대에서 함께 잤어요. 성진 오빠의 손을 잡았습니다. 성진 오빠도 제 손을 꽉 쥐었어요. 창밖으로 달빛이 비쳐 들어왔습니다. 고요한 밤이었죠. 여보, 응, 내일은 또 다른 하루가 올 거야. 그래, 그 하루를 잘 살아내면 돼. 하루하루, 응, 그렇게 다시 시작하는 거지.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61살 인생의 황혼에 선 우리 부부는 그렇게 다시 시작했습니다. 완벽하진 않았어요. 여전히 어색한 순간도 있었고 마음이 무거운 날도 있었죠.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주 약속한 대화 시간을 지켰고 상담도 꾸준히 받았어요. 정혜와도 조금씩 연락을 주고받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요. 민우 오빠는 용서할 순 없었지만 미워하지도 않기로 했어요. 그냥 잊기로 했습니다. 그게 저를 위한 거였으니까요.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나아지는 걸 느꼈어요.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함께 노력하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사랑은 순간의 자극이 아니라 평생의 습관이었습니다. 신뢰는 하루아침에 쌓이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의 작은 약속을 지키며 만들어지는 거였어요. 61살의 깨달은 교훈이었습니다. 늦었지만 그래도 깨달았으니 다행이었죠. 여러분, 인생은 언제나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많든 적든, 상처가 깊든 얕든요.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함께 노력하는 거죠. 황혼의 깊이 있는 이야기들을 계속 보시려면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제가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인생의 황혼에서 다시 피는 늦은 사랑,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는 외로움, 그리고 용기에 대해 이야기하는 모두의 황혼이었습니다.